어떤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아마 못할 거야. 이 말은 단순한 예측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상하게도 그 예측은 현실이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한 사람은 조금 더 오래 도전하고 조금 더 많이 배우며 결국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왜 인간은 믿는 대로 행동하게 될까요? 우리는 흔히 현실이 생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생각이 현실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자기 예언 효과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믿음이나 기대였지만 그 믿음이 행동을 바꾸고 행동이 결과를 만들면서 결국 처음의 믿음이 현실처럼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시험을 앞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어차피 나는 시험을 못 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미루고 어려운 문제를 빨리 포기합니다. 반면 다른 사람은 쉽지는 않겠지만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조금 더 오래 고민하고 틀린 문제를 다시 확인합니다. 두 사람의 출발선은 비슷했지만 믿음이 행동을 바꾸고 행동이 결과를 바꿉니다. 이 현상은 인간관계에서도 나타납니다.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거리를 두거나 표정이 굳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도 그 분위기를 느끼고 조심스러워집니다. 결국 관계는 어색해지고 처음의 믿음은 사실처럼 느껴집니다.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생각만 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현실은 언제나 여러 요소가 함께 작용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대가 행동을 조금씩 바꾸고 그 작은 행동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많은 연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신에게 던지는 한 문장이 중요합니다. 나는 원래 못하는 사람이야 라는 말은 가능성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아직 익숙하지 않을 뿐이야 라는 말은 한 번 더 시도할 이유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아직 시작도 하기 전에 결론을 내린 일이 있다면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현실을 보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내 믿음이 현실을 만들고 있는 걸까? 인간은 생각만으로 세상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생각은 행동을 바꾸고 행동은 때때로 현실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언제나 아주 작은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사용하는 물건이 있습니다. 지퍼, 변기, 자전거, 볼펜.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알고 있어. 하지만 누군가 묻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해 볼래? 그 순간 말이 멈춥니다. 왜 인간은 안다고 생각했던 것도 설명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어떤 것을 자주 접하면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익숙함은 이해와 비슷한 감각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익숙함과 이해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설명 깊이의 착각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원리나 개념을 잘 알고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 자세히 설명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많은 빈틈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은 자전거가 어떻게 균형을 유지하는지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핸들의 움직임, 무게 중심, 바퀴의 회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차근차근 설명하려 하면 갑자기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안다고 느끼는 수준과 설명할 수 있는 수준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 현상은 일상에서도 자주 나타납니다. 뉴스를 몇 번 읽었다고 해서 복잡한 사회 문제를 완전히 이해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짧은 영상을 봤다고 해서 전문 지식을 모두 익혔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설명해 보려는 순간 우리는 얼마나 많은 부분을 건너뛰고 있었는지 알게 됩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뇌가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모든 정보를 세세하게 저장하는 대신 대략 알고 있다는 감각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덕분에 빠르게 판단할 수 있지만 때로는 자신의 이해를 과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배움은 새로운 정보를 많이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의 이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나는 이걸 잘 알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정말 이해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익숙하다는 이유로 안다고 느끼는 걸까? 인간은 모르는 것을 배우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쇼핑을 하다가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가 20만원, 할인가 99,000원.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엄청 싸네. 하지만 잠시 생각해보면 정말 필요한 물건인지보다 처음 본 20만원이라는 숫자가 더 강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왜 인간은
처음 본 숫자에 쉽게 영향을 받을까요? 우리는 스스로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고 믿습니다. 필요한지, 가치가 있는지, 가격이 적당한지 여러 정보를 종합해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뇌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하나의 기준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중심으로 이후의 판단을 이어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기준점 효과라고 합니다. 처음 접한 숫자나 정보가 하나의 기준점이 되어 그 이후의 판단과 선택에 영향을 주는 현상입니다. 그 기준이 반드시 정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번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우리는 그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협상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시된 금액이 4천만 원이라면 이후의 협상은 대부분 그 숫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5천만 원이 제시되었다면 같은 협상이라도 기대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숫자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판단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 현상은 가격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나타납니다. 처음 들은 소문, 처음 받은 평가, 처음 접한 뉴스, 우리는 처음 들어온 정보를 기준으로 그 이후의 정보를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첫 정보가 항상 틀린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정보가 기준이 되는 순간 새로운 사실이 들어와도 쉽게 생각을 수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뇌는 계속 계산하는 것보다 이미 만든 기준을 활용하는 편이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지금 판단하는 기준은 어디서 시작된 걸까? 이 숫자와 정보는 정말 객관적인 기준일까? 아니면 단지 가장 먼저 본 것이었을 뿐일까? 인간은 정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처음 마주한 기준 위에 나머지 판단을 쌓아 올리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의심하는 순간 우리는 조금 더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운동화가 있습니다. 디자인도 같고 기능도 같습니다. 그런데 한 문장이 붙는 순간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전 세계 500켤레 한정. 갑자기 그 운동화는 더 특별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인간은 희귀하다는 말에 쉽게 끌릴까요? 우리는 물건의 가치를 품질만으로 판단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제품인지, 오래 사용할 수 있는지, 정말 필요한 것인지. 하지만 우리의 판단에는 또 하나의 기준이 숨어 있습니다. 얼마나 얻기 어려운가. 심리학에서는 이를 희소성 효과라고 합니다. 사람은 쉽게 얻을 수 없는 것일수록 더 가치 있게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희귀하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현상은 일상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오늘까지만 할인, 재고 3개 남음, 기간 한정 판매. 이런 문구를 보면 갑자기 서둘러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조금 전까지는 관심이 없던 물건도 놓치면 후회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인간의 뇌는 희소한 것은 중요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학습해왔습니다. 생존에 필요한 자원은 언제나 한정되어 있었고 먼저 확보하는 것이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그 흔적은 지금도 우리의 선택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희귀하다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량이 적다는 사실과 실제 가치가 높다는 사실은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 아니면 못 얻는다는 말 앞에서 평소보다 더 빠르게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잠시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이 물건이 필요한 걸까? 아니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원하는 걸까? 인간은 가치를 판단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치보다 희소성에 더 크게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심리를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조급함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식당 앞에 두 줄이 있습니다. 한 곳은 사람이 거의 없고 다른 한 곳은 긴 줄이 이어져 있습니다. 메뉴도 잘 모르고 맛도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긴 줄이 있는 식당을 바라봅니다. 저렇게 사람이 많은 걸 보면 맛있겠지. 왜 인간은 다른 사람들의 선택을 믿게 될까요? 우리는 스스로 생각한다고 믿습니다. 무엇을 살지, 어디를 갈지, 무엇을 믿을지. 하지만 낯선 상황에서는 우리의 뇌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하나의 힌트로 사용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밴드웨건 효과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선택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선택이 더 옳거나 더 가치 있다고 느끼는 현상입니다. 다수의 행동은 우리에게 일종의 신호가 됩니다. 많은 사람이 선택했다면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 현상은 일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베스트셀러라는 문구, 조회수 1000만 회를 넘긴 영상, 별점이 높은 상품.
우리는 내용보다 먼저 다른 사람들의 선택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는 우리의 기대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혼자 판단하는 것보다 집단의 판단을 참고하는 편이 생존에 유리했던 시간을 오래 살아왔습니다. 다수가 위험을 피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그 흐름을 따르는 것이 더 안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행동을 중요한 정보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다수가 선택했다고 해서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유행도, 소문도, 투자도 때로는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더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수의 선택은 참고할 정보일 수는 있어도 진실을 보장하는 증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선택하기 전에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정말 이 선택이 마음에 드는 걸까?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선택했다는 사실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걸까? 인간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의 선택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선택만큼은 스스로의 기준으로 내릴 때 비로소 자신의 삶이 됩니다. 이런 선택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5만 원을 받을까요? 아니면 한 달 뒤 7만 원을 받을까요? 계산해보면 한 달만 기다리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오늘 받을 수 있는 5만 원을 선택합니다. 왜 인간은 미래보다 지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우리는 미래를 위해 살아야 한다고 배웁니다. 저축을 하고, 운동을 하고, 공부를 하고, 건강을 관리합니다. 모두 미래를 위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당장의 즐거움이 더 크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심리학과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를 시간 할인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같은 가치의 보상이라도 시간이 멀어질수록 그 가치를 더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래의 보상은 우리의 뇌에서 점점 작아지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현상은 일상 어디에나 있습니다. 오늘 운동을 쉬고 싶은 마음, 지금 먹는 달콤한 디저트, 내일부터 시작하겠다는 계획, 그 순간에는 미래의 건강보다 지금의 만족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조상에게는 지금 얻을 수 있는 자원이 더 중요했습니다. 미래는 언제나 불확실했습니다.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환경에서는 지금 얻을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생존에 유리했습니다. 그 흔적이 지금도 우리의 뇌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다릅니다. 건강도, 자산도, 실력도 대부분 오랜 시간의 선택이 쌓여 만들어집니다. 작은 행동 하나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의지를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뇌가 원래 지금을 더 크게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면 미래를 위한 선택을 조금 더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표를 아주 작은 단계로 나누거나 중간마다 스스로에게 보상을 주는 방법도 도움이 됩니다. 혹시 지금 미래를 위해 해야 할 일을 계속 미루고 있다면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미래가 중요하지 않아서 미루는 걸까? 아니면 내 뇌가 지금을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걸까? 인간은 현재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미래는 오늘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만들어집니다. 당신이라는 가장 복잡한 존재를 이해하는 시간, 인간 사용 설명서였습니다.